연탄 기부나 소액 기부 같은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선행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고 행복 나눔 마켓이 기부와 나눔의 장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가 10,000명이 훨씬 안 된 9천여 명으로 떨어져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문제가 거론돼 정부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상기후라는 말이 나올 만큼 올 겨울은 따뜻한데요. 이 겨울을 더욱 덮이는 것이 끊이지 않는 기부 행렬입니다. 용돈을 모으고 붕어빵을 팔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려는 마음이 마치 선한 바이러스처럼 퍼지면서 추운 겨울을 잊게 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서학동에서 어린 손녀들과 함께 사는 이정음 할머니는 요즘 들어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한 달 수입의 반을 난방비에 쏟아붓게 돼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연탄 기부가 지난해 이맘때보다 40% 넘게 줄어 시민단체의 지원도 충분치 않습니다. 춥지 않은 겨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연탄 기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시고 그럼에도 어려운 이웃을 향한 조그만 관심은 이 할머니 가족이 한겨울을 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살 데도 없어요. 가게가 다 없어졌어요. 참 고마웠고 우리 애들하고 춥지도 않고. 여느 해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들의 기부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18살 여학생은 100만 원을 모아 나눔의 현장에 전달했고 익산에 사는 김남수 씨는 붕어빵을 팔면서도 365만 원을 8년째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장학금으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미용을 배운다든가 제빵을 배운다든가. 지난 한 달여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성금은 67억 원. 사랑의 온도는 86도까지 올랐는데 지난해보다 개인 기부자가 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완주군 공무원들과 무주군 무풍면 주민들도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이웃을 돕는 등 나눔에 동참하려는 분위기가 한겨울을 더욱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렇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 기부의 선순환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익산에는 실직자나 긴급 지원 대상자를 위한 행복 나눔 마켓이 있는데 장애인도 동참하는 기부와 나눔의 장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인호 기자입니다. 익산에 있는 행복 나눔 마켓 뱅크. 얼핏 슈퍼마켓으로 보이지만 모두 기부받은 물건들로 7개 품목까지는 무료입니다. 생필품에서 노인용 지저귀까지 어려운 이웃들이 꼭 필요한 물건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보다도 이렇게 꼭 필요한 거를 갖고 가서 이렇게 기부받아서 쓰니까 감사하고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난 2009년 처음 문을 열 때 2억 원 가량이었던 기부품은 지난해 12억 원을 넘어설 만큼 지역 기업과 단체 기부가 활발해졌습니다. 도움을 받던 이들은 배달과 안내, 포장 등에 무료 봉사하면서 고마움을 갚고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김영철 씨. 성한 2다리로라도 고마움을 갚겠다며 시작한 배달 일을 벌써 10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자기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자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이곳 관계자들은 기부는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함께 쓴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한 개만 필요한데도 세트로 파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개는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겠다 하는 그런 인식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착한 기부가 또 착한 기부를 낳는 선순환. 행복 나눔 마켓에서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지난 1년간 도내에서 태어난 아이 수가 10,0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전국 인구 180만 명 선마저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자년 새해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어설 실질적인 대책 모색이 절박한 시점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실의 한 농촌 마을에 간만에 귀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7년 전 이웃집에서 아이가 출생한 뒤 이 집 외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뚝 끊겼던 터라 복덩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애기 없다 보니까 동네에 애기 보기가 좀 그래서인지 이뻐해 주시고 자꾸 또 하나 더 낳아. 지난해 임실군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합쳐봐야 147명. 임실읍과 관촌면을 제외하면 면별로 한 손 또는 두 손에 꼽을 정도로 출생아를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인들만 마을을 지키고 있지 두 달에 한 명 정도도 출생 신고가 없다 보니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도 통폐합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교가 있는데 지금 대설명분이 없어가지고 그 오수 초등학교 지금 통합한다고 말이 있고 그랬었어요. 임실군은 작년 한 해 동안 출산 장려금 3억 원과 산후조리비 5천만 원 등 출산과 보육 관련 12개 정책에 수억 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기대치를 밑돕니다. 그 국비 확보를 할까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만큼 인구만큼은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도시 지역이라고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전주 진북동에 연간 출생아 수가 50명 선에 머물 정도로 출산이 드문 것이 현실. 도내 출생아 수는 작년에 9,078명에 그쳐 급기야 10,000명 선이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93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청년층 인구 유출 가속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전북의 인구는 2005년 190만 명이 무너진 지 15년 만인 올 연말에 180만 명이 붕괴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047년에는 158만 명대로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소 추세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 가치 인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런 추세를 되돌리지 못한다면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조만간 지역 소멸이라는 불행한 길을 걸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 심지어 완주까지도 지난해 소멸 위험 진입 지역에 포함돼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은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임실에서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계속 운행되게 됐습니다. 광주고법은 오늘 대한관광리무진이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전라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공항 독점 운행으로 충분한 이익을 거뒀고 중복 노선의 운행 수준이 과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북도의회 등 전국 시도의장단이 오늘 울산에서 열린 시도의장협의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농어촌 지역에 감염과 외상, 분만 등 필수 의료가 부족해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로 기지개를 켠 군산과 달리 GM 협력업체들이 있던 익산 등 타 지자체는 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 지자체가 전라북도와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촉발된 한국 GM 사태의 여파는 군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군산 다음으로 많은 20여 개 협력업체가 있는 익산은 업체들의 휴폐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 내 제조업의 동반 침체까지 불러오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17년 이후로 거의 30% 이상이 좀 빠졌습니다. 10만 회사는 제가 알기로 50% 이상 빠졌고요. 자치단체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상생형 일자리와 함께 공을 들인 고용안정 선제 대응 사업에 전북이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은 아니지만 위기를 겪는 4곳에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전북은 익산과 김제, 완주를 일자리 안정벨트로 묶어 주력산업 육성을 통해 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전국에서 2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나타낼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극복해야 하는 점은 과제입니다. 산업 구조 개편으로까지 이어지고
전문 기술력 양성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점들을 고용부에 적극적으로 오는 4월 사업 지역이 최종 선정될 예정인 가운데 일자리 사업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지자체에 단비가 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올해부터 지급되는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다음 달부터 접수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 동안 14개 시군 읍명동사무소에서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2년 이상 연속으로 도내에 주소와 농업 경영체를 두고 1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로 연 60만 원을 일괄 지급받게 됩니다. 전주지방법원 한승 법원장이 다음 달 법원장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주지법은 한 법원장이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법원장은 전주신흥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27회 사법고시를 거쳐 법조계에 입문한 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을 거쳐 재작년 2월 전주지방법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총리 임명 여부가 관심인데요. 오늘 이틀째 국회 청문회 질의에서는 전주 특례시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관련법에 정 후보자는 단계별 지정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단위 자치단체 중 충북, 강원과 함께 광역시가 없어 예산 등에서 소외를 받아온 전라북도. 전주시는 대안으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 기준으로는 대상이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한정돼 수도권 도시들만 특혜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5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되면 청주, 천안, 전주, 포항, 김해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야 되는 겁니다. 정 총리 후보자는 현재 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대상 도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걸 잘 운영해 보아서 장점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또 좀 이렇게 70만으로 뭐 확대한다든지 그러다가 더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좀 점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다만 특례시 지정 조건을 인구가 아닌 광역시가 없는 도청 소재지 등으로 확대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시즌2 등 각종 균형 발전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펼쳤지만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쯤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최종 임명 여부는 다음 주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겨울철 도로 위 살얼음에 의한 미끄러짐 사고를 막기 위해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겨울 도로 위 살얼음으로 다중추돌 사고가 잇따른다며 도내에도 관리가 필요한 결빙 취약 구간을 기존 13개에서 24개로 2배 가까이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취약 구간은 올해 안으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며 도로에 열선을 까는 방안은 효과성을 검증한 뒤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이 신년 인사회를 갖고 총선에서 도민 지지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국당 도당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김항술 도당 위원장은 전북 발전을 위해 한국당 의원이 필요하다며 총선에서 원내 진출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도당은 총선에서 가급적 많은 선거구에 후보를 내 보수층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군산 바 선거구 시의원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나종대 한종현 후보에 이어 같은 당 이대우 최창호 후보가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역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주시 마 선거구에는 민주평화당 소속 최영병 후보 1명이 등록한 상태입니다. 동료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성폭력 범죄처벌특례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도내모 경찰서 소속 순경 26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순경은 재작년 8월부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몰래 찍은 사진을 동료에게 보여주며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말하는 등 명예까지 실추시킨 혐의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고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윤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윤 씨는 재작년 4월 자신을 구하러 온 익산소방서 강 소방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해 소방기본법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에서 신임 이사장을 공모합니다. 공단은 내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일주일간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제5대 이사장직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오는 31일 임기 3년의 신임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전주시 산하기관인 공단은 공영주차장과 수영장, 골프장 등을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 교실에서 담임 교사와 기초학력 전담 교사가 협력해 수업을 진행하는 초등 두리 교사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실 수업 과정에서 더딤 학생에게 즉각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두리 교사제를 15학급 이상인 전주 덕일 등 3개 초등학교에서 새학기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향후 1수업 2교사제가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면 두리 교사제가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지역 업체들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지역 참여 업체를 요구했습니다. 업체들은 군산시가 출자하는 시민발전소는 자본이 있는 시민들에게만 특혜가 돌아갈 소지가 있는 만큼 군산 업체가 사업 주체가 돼 장기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는 지역 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 업체 최소 시공 참여 비율을 49% 이상으로 정하는 등 지역 경기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